여러분들은 주식 거래를 하실 때 계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계속되는 이 투자 손실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요.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이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서 뭐 800만 원이 됐어.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원래 기대와는 달라. 원래 기대는 이게 1,800만 원이 아니라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실을 봤어요.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0 손실이죠. 200 손실. 이 200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요. 왜냐? 이 손실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걸 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전 심리죠.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난 200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주식 투자를 더 무리해서 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넣어서 1,800으로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죠. 원래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손실 200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요. 물론 이런 방법이 원래 계획된 방법이다 라고 하면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판단을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만회해야지. 그래서 올라서 이게 만회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전에 떨어졌던 이 손실보다 손실폭은 더 커지겠죠.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더 투입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일반인이 아니라 이 트레이딩, 이 거래에서 큰 성공을 이룬 대가들은 이렇게 연속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성공한 트레이더들이죠. 그런 성공한 트레이더들 인터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여러 명의 그런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내용만 뽑아봤어요.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아무리 고수라도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이기는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책에 있는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볼 건데요. 마이클 마커스라는 트레이더는 연속으로 실패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매매의 크기를 줄인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연속으로 돈을 잃게 되면 싸우기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걸린 거죠. 더 크게 포지션을 늘렸다가 그렇게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매매 형태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브루스 코브너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잃는다는 사실 자체가 속도를 줄이게 한다. 그래서 포지션의 크기를 줄인다. 결국에는 뭔가 내 계획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단 크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을 줄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약간 반대죠. 또 다음 리차드 데니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포지션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성급히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일정 기간의 휴식을 가진다고 해요. 이분도 비슷하죠. 그리고 윌리엄 오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연속해서 손실을 보는 기간에는 5연속, 6연속 계속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서 현금화할 때인지 결국에는 항상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잠시 내가 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맞나 한번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마크 와인스타인,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 트레이더들에게 조언. 손실은 빨리 잘라라. 손실은 빨리 잘라라. 자, 이분은 그 제시 리버모어의 책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손실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고 이게 커지는 걸 바래라. 결국에는 잘 안 될 때는 줄이고 잘 될 때 늘려라. 자, 이런 말을 했죠. 폴 튜더 존스. 자, 이분도 반드시 지키는 매매 규칙이 뭐냐라고 말을 했더니 매매가 신통치 않을 때는 매매의 크기를 줄인다. 이분도 이전에 말했던 분들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죠. 만약에 포지션이 돈을 잃고 그로 인해서 걱정이 된다면 해결책이 간단하다. 포지션을 정리해라. 신선한 새 출발보다 좋은 것은 없다. 상당히 심플하죠. 브라이언 갤버.
이분도 비슷한 질문에서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매매 규모를 줄인다. 자, 토니 살리바. 잘못된 결정으로 손실을 본다면 하루 쉰다. 모두 청산해버린다.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만 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잘 안 된다 싶으면 모두 멈춘다고 말을 하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 각자의 조금씩 다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공통점 하나로 귀결되는 거. 매매의 크기를 줄이고 투자금을 줄이고 멈춘다가 결국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투자나 아니면 트레이딩 이런 거래가 잘 안 된다. 최근 들어서 너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 되는가, 내 투자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 템포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심플한 내용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실천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이런 트레이딩의 대가들이 하는 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 금액을 현재보다 더 늘릴 게 아니라 반으로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